예, 우선 오해가 없도록요, 한두 가지만 좀 확인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이제 국방위원이다 보니까 이런 미사일 발사를 하게 되면 문자로도 이렇게 긴급하게 저희들에게 알려줘서 많은 참고가 되는데, 거기 보면 7시 36분이라고 계속 이제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탐지 시점이라고 장관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저희가 오늘 배포된 자료 전에 저희 방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맨 앞에 있는 거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최초 포착 시간이 7시 37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배포한 자료는 7시 36분으로 정정이 되어 있어요. 단순히 오타일 수도 있는데, 처음에 36분에 쐈다 그러고 37분에 탐지했다 그러면 앞뒤가 맞는 거라, 처음에 우리는 좀 36분을 알았는데, 미국의 전략사령부하고 일본 방위성이 34분이라고 하니 서로 조율해보니까 34분이 맞아서 34분으로 정정한 거 아닙니까? 오늘 미사일을 4발을 쐈는데, 미사일 쏜 시간 간격이 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제가 보고 받기로는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36분에 탐지를 해서 그걸 기준으로 발표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4발에 대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정보를 한미일이 검토한 결과 34분으로 최초 발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보고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36분에 쏘았고 원래 준 자료에 보면 37분에 탐지했다고 했다가 미국이나 일본 쪽 그 정보를 보고 34분에 쏘았고 36분에 탐지한 걸로 정정한 거라면 바로 잡은 거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판단하는 정보력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뒤처졌냐, 이런 질문도 가능한 거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문자로도 받고 사실 자료도 미리 받아보면 아주 예민한 숫자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라 좀 지난번에 제가 비슷한 말씀 드렸는데, 쓸데없는 데서 오해 안 하게 좀 주의를 좀 기울여줬으면 좋겠고요. 오늘 쏜 게 뭔지 잘 모르겠다고 한 거는 지난 12일 날 북극성 2형인가요? 그거 쏘고 나서 오전 발표, 오후 발표, 다음날 발표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신중한 태도인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이건 시간을 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밀 분석한다 이러면서. 대체 언제쯤이면 이게 대체로 어떤 무기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이제 저희들이 현재 가용한 정보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아까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것이 필요해서 조금 더 관련 정보를 좀 종합하고 또 우리 기술 파트에서 하는 그런 분석들을 종합해서 발표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월 10일 날 북극성 2형도 다음 날 신형이라고 바로 잡은 거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3일 날 우리 김정대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새로운 미사일 실험을 예고했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이제 어느 지역에서 어떤 걸 쏠 건지 우리가 좀 예의주시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동창리가 작년 2월 7일에도 여기서 미사일 발사를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지역을 좀 예의주시했습니까? 이 신문에서, 노동신문에서 뭔가 쏘겠다고 한 이후에? 그곳을 포함해서 몇 군데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미리 이제 몇 군데 예정지로 봐서 이런 데서 아마 쏠 거다 이렇게 예정해서 들여다보면 거기서 대체로 뭘 쏠 거다, 이런 것들이 좀 탐지가 안 됩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쏠 거라고 정확하게 탐지하는 것은 그렇게 될 경우도 있고 또 좀 제한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34분에 쐈다면 최소한 몇 분 전에라도 그 움직임이라는 게 이런 게 좀 보입니까?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우리의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보 자산의 활동 시간과 그쪽의 활동 시간과 이런 것들이 서로 매칭되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임박해서 그런 것들을 정확히 확인한다는 것은 그럴 수도 있고 제한되는 점도 많고,
진행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고서 우리가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도 제가 왜 드리냐면 쏘고 나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쏘기 전에 알아야 우리가 저거 있잖아요. 킬체인이라고 미리 때리는 작전 개념이 있으니까 예. 전혀 모르면 뭐 킬체인이라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혹시라도 이게 뭐 단번 얼마 전이라도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는 게 우리한테 우리한테 지금 잡힌 게 있느냐를 좀 엿듣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한미 간에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이해하겠고요. 오늘 아침에 NSC 회의가 있었는데요. 황교안 권한대행께서 사드 배치를 조속하게 완료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하는데 맞죠? 예, 그런 네.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제가 뭐 더 말씀드릴 게 없는데 자꾸 이렇게 조속하게 완료하라 이러니까 제가 국방부에 문의한 바로는 지금도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근데 총리께서 얘기한 조속하게 완료하라는 거는 그거보다 더 땡기라는 겁니까? 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조속히 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한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같은 값이면 네. 즉 기왕에도 뭐 최대한 서둘러서 하고 있다라는 게 여러 번 반복된 방침으로 밝혀졌으면 정상적으로 해라 이렇게 하면 오해 여지가 없을 텐데 무슨 문제만 생기면 사드 얘기 꺼내고 사드 빨리 배치하고 조속히 배치하면 마치 모든 게 해결되는 것처럼 사드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보는 것 자체는 좀 제가 볼 때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 오해를 좀 안 낳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사드는 유용한 하나의 무기 체계다 이런 정도 아닙니까, 그죠? 이것만 있으면 북한의 모든 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네. 자꾸 이렇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은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고요. 국방부도 좀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서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확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드의 작전 운용을 좀 가급적 빨리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걸 우리가 탐지한 게 7시 6분이. 36분. 예. 그러면 미국이 탐지한 건 언젠가요? 미국이나 일본이 탐지한 시간은요? 우리가 제일 먼저 탐지했으니까 그 이후 시간, 뭐 우리가 통보해준 시간 이걸 기준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은 현재 그 탐지 체계로 이 부분을 탐지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네요. 그것을 뭐 제가 미국이나 일본이 탐지했다 못했다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그러니까 않고요. 우리가 지금 상황으로 이것만 보면 미국이나 일본에 기댈 상황은 아니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지 되죠. 또 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7시 36분에 탐지했고 그럼 발사한 게 7시 34분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이 그 미사일이 발사돼서 도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한 10여 분 정도. 약 10여 분 정도. 그러면 우리가 그걸 탐지해서 요격하는데 요격해서 만약에 우리한테 날라왔다라고 했을 때 요격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0분은 아니죠. 10분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의원님 이건 한 1000km 같지 않습니까? 예. 북한에서 만약에 우리 한국에 대해서 미사일 공격을 하면 예. 사거리가 1000km 다 이내입니다. 다 이내예요. 그러니까 10분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오는 10분보다 겁니다. 훨씬 짧아요. 그러니까 도착한 게 1000km 가는데 도착하는 시간이 10분이었다면 네. 우리는 그 1000km보다 가장 큰 사정거리가 400km, 500km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빨라요. 그럼 5분 안에 도착한다고 그냥 뭐 산술적으로 계산한다면요. 그럼 우리는 5분은 벌써 미사일이 떨어졌을 시간이고 그러면 우리 미사일이 위에 떠 있을 때 요격해야 되기 때문에 5분보다 더 빠른 시간에 요격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약 3분 사이에는 요격을 해야 하네요. 지금 뭐 정확히 몇 분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 비행 시간 이내에 우리가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보니까 이게 마하 3.5의 미사일인데요. 이 미사일이 1초에 1.7km, 1700m 정도를 가요. 그래서 이것은 1000km를 달렸다, 1000km를 날렸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10분 안에
벌써 밑에서 터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막아내려면은 최소 5분 안에 막아내야 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한국으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5분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막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을 확인하는데 이철희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거에 의하면 7시 36분에 탐지를 했다고 한다면 벌써 터졌을 가능성이 있고요. 방어 못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시 36분에 우리가 탐지했으면 언제 준비해서 약 방어해서 막는데 한 30초?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이 계산으로만 해도 사실은 깜깜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스커드 패트리어트가 그것을 막는데 탐지하고 나면 끝나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사드가 필요하다, 아니면 미국과 한미일 안보 체계가 있다, 한미 연합 훈련을 한다, 아무 소용이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저렇게 광적으로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언제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을 사람은 우리밖에 없고 우리 군밖에 없고 우리 국방밖에 없는데 우리 국방이 가장 먼저 탐지했는데 벌써 여차하면 늦었을 시간이 된다는 거죠. 예, 의원님 걱정하시는 건 알겠는데 군이 하는 일이 바로 그 수분 내에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임무이고 그렇게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관님 예. 조금 전에 저나 김진표 의원님이 질문한 게 동일해요. 김진표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10분 정도 지나서 떨어진다라고 하시면서 10분 안에 방어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10분 안에 방어는 늦는다는 거죠. 저희가 2분이라고 하는 걸 벌써 최대한 지금 빨리 했는데 앞으로 더 빨리 탐지해야 하고요. 그럼 탐지가 중요하냐? 그럼 우리에게 그만큼의 무기가 있냐?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사와서 한다. 이건 이제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자주국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주국방이 필요하고 우리 군 스스로 자주국방을 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여정부에 매년 8%씩 국방비를 인상해 가면서 자주국방을 우리는 준비해 왔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었으면서 매년 8%로 인상하면서 준비했던 자주국방이 6%로 떨어졌어요. 박근혜 정부에서 몇 프로로 떨어졌죠? 한 4%대. 4%입니다. 안보를 이야기하고 대북 강화를 이야기하는 정부는 왜 이 정부는 국방 예산은 준비하지 않고 더 떨어뜨리고 그리고 국민과 갈등을 일으키는 사드 문제에만 집중하는지 사드가 필요하고 그렇다면 이걸 소통하고 그러면서 준비해서 제대로 요격,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을 설득해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이 오늘 발사한 북한의 미사일은 마하 3.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2월에 발사한 미사일은 마하 몇입니까? 속도가. 약 10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발사한 것이 마하 3.5인데 2월에 발사한 그 북극성 미사일 자체가 마하 10 정도 된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5분의 여유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아니란 상황은 안 된다. 그런데 김진표 의원님 질문에 국방부 장관님께서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가릴 것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그냥 계산해도 나오는 것인데요. 제가 그냥 계산해서도 나오는데 그리고 여차하면 끝나는데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이동식 발사대인지 고정식 발사대인지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쏘아 올린 미사일이 어떤 건 73도 어떤 건 95도입니다. 73도와 95도가 아니라 73도 95도 각도가 아니면 훨씬 더 빠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속한 배치 아니면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 한번 해주세요. 예. 국방이 철저히 필요하고 국민은 그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 우선 서 의원님께서 적의 미사일 공격,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많이 걱정해 주시는 발언을 했는데 실제
우리 적이 미사일로 우리 한반도를 공격하면 비과 시간이 한 4분 내지 6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요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지금도 우리가 중요한 곳은 그런 방어를 할 수 있는 장비들이, 무기 체계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매일같이 상당한 수준의 그 대기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언제 적의 미사일이 날라와도 그 짧은 시간 내에 요격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우리의 자주 국방력을 높이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네, 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존경하는 이종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걸 의원입니다. 그 앞서 의원님들께서 좀 물어보신 것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게 ICBM 고각 발사였을 가능성은 잘 아직 판단이 안 됐습니다. 이건 ICBM급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아니고요. 예. 지금 동창리 철산군 동창리가 2015년 그리고 그 전에도 13,000km 또 그리고 광명성 4호 장거리 미사일 이거 했던 데 아닙니까? 예, 동창리 발사장입니다. 예, 했던 데죠. 그런데 이제 긴 거리지만 이제 이것을 고각 발사를 하면 1,000km 정도로 그 탄착점을 조절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지난번에 북극성 2호는 중거리죠? 예. 2,500에서 예, 한 중거리 예. 미사일로 보시면 됩니다. 그 IRBM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 거의 분명히 이거는 그냥 그 종류가 아니다. ICBM도 아니고 뭡니까? 지금 체크를 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어느 정도? 그것은 이번 미사일이 어떤 종류인가는 좀 더 정확한 분석의 결과를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안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래도 지금 이 단계에서 좀 우리가 바로 인지할 정보가 이 정도이다라고 하는 정도는 지금 현재 이게 맞나 우리가 그렇게 발표할 수 없는 정도인가요? 저희가 초기에 관련되는 기술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거리로 보면은 그것이 노동 미사일이나 스카드 ER이나 이런 사거리 정도 1000km 내이니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또 북한이 지금까지 지난 22일 전에는 북극성 2호를 했고 또 이번에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언급했고 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올해 신년사에서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준비가 거의 이제 마감 단계다. 그리고 지금 이 정도 시기라면 여러 가지 임의 장소, 임의 시각에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겠다고 한 그 시점쯤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과 이렇게 서로 맞추어서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냐 아니냐라는 점에 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이번 것을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필요한 그 종말 단계 여러 가지 또 대기권 재진입할 때 그러한 기술적 조건을 충족했다는 저희들이 그런 정보로 지금 이거는 연례 행사로 이루어진 한미 독수리 훈련 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그런 지금까지도 있었던 그 미사일 발사 그런 것의 일종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까? 그걸 연례적인 거라고 보는 것보다도 최근에 북한의 움직임,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또 그들이 목표로 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에 간 그런 과정의 한 일부로서 우리들이 볼 수
볼 측면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볼 측면, 그건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연례 행사도 아니고, 그리고 요번에 신년사에서 꼭, 거의 마감 단계에 이르렀다는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아니고, 뭐, 그렇다면 어떤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주소지가 확보가 되지 업무 돼 있습니까? 보고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북한 이번 미사일 발사한 것이 대내적인 또는 대외적인 또 우리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의도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하나다라고 이렇게 특정해서 말씀드린 것은 적절치 않다 그것입니다. 이게 지금 황교안 대행이 사드 얘기를 그냥 들고 나왔어요. 지금 뭐 어떤 거로 체크도 잘 안 돼 있다고 그럽니다만 지금 오늘 이번에 네 발 쏜 것을 사드가 일단 요격할 수는 있습니까? 예, 요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속도나 그걸로 봐서는 지금 이게 260km 정도를 날았다는 거죠? 최대 고도가 예, 그리고 네. 이제 거리는 한 1000km 정도, 예, 1000여 킬로. 260km 그거를 지금 우리가 지금 배치하려고 하는 요격형 사드로서는 이게 가능합니까? 물론 이제 다른 거와 같이 뭐 체계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뭐 그렇게 그 미사일의 요격은 속도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네. 조개 미사일과 네. 우리 요격 미사일의 속도 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번에 보여준 그런 속도는 그런 속도로 우리에게 날라온다면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드로 예. 또 탐지가 가능합니까? 지금 이건 탐지해서 우리가 지금 추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드로 더 효과적인 탐지가 가능하냐면 지금 엑스밴드 레이더로 이 미사일 방어할 때는 탐지, 추적, 식별, 요격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미사일 자산, 소위 탐지 자산 또는 추적 자산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작동해서 작전을 하는 지금 것입니다. 요거에 관한 어떤 전문가는 지금 이번 이번에 발사한 요거 7시 34분입니다. 발사한 이것은 사드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미사일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닌가요? 요격일 때. 요격을 충분히 요격할 수 있는 그 수준의 능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배치하려고 하는 그 사드가 예. 이거에 전술적 적응성이 있냔 말이죠. 있죠. 예.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의견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북한이 지난번 북극성 2형 발사에서 재도립 구간에서의 자세 조정 그리고 유도, 요격 회피, 기동 네, 이게 지금 방송 중이어서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종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래 의원님 추가 질의 있으시죠? 예, 김종래 의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정보 분석에 어떤 모호함과 혼선이 남아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동종의 미사일을 4발 발사했다면 말입니다. 이건 탄착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군대 그 0.4격 있잖아요. 0.4격. 몇 발 쏴봐가지고 이게 얼마나 거리가 떨어졌는가 측정을 해서 하나의 미사일 성능의 그 정확도를, 척도를 산출하는데 이게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고 다른 종류의 미사일을 4발 발사해서 한 지점에 떨어졌다. 이건 뭐냐면 TOT 사격이라고 하는 거죠. 일제 사격. 이런 걸로 여러 가지 의미를 유추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걸 지켜본다 기술 분석을 한다 그러지만은 이런 것 속에서 이 미사일 시험의 의도는 추정이 가능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 양상과 목적을 저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게 0.4격이냐, 뭐 TOT 사격이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한 가지 전술적 차원에서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지고 저는 장관님 답변 중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한 가지 포착했습니다. 그 사드 배치의 작전 운용에 여러 단계가 있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여러 단계라고 여러 개념 또는 단계. 이제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셔서 우리가 전력화와 관련된 그런 전력화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개념들을
상정하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그런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난 들으면 들을수록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사드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레이더도 가동되고, 그 다음에 요격 미사일 준비 태세가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구별된 단계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에, 이게 배치가 되면 어느 시점을 통해서 오늘부로 요격이 가능하다. 이런 어떤 전력화 시점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답답한 얘기하면 되죠.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부지를 확보해서 앞으로 그 절차가 우리 한 측이 수행해야 할 절차, 미 측이 수행해야 할 절차가 있고 그 절차가 아직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언제다 그때 가면 또 이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는 그러니까 것이 지금은 적절치 않다고 시기를 묻는 게 아니고 그런 절차를 묻는 게 아니고 작전 운영에 여러 가지 단계와 절차가 예정돼 있는 것이냐. 어느 날 일시에 전력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냐 이것이 단계적인 거고. 이걸 묻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언제든 가네. 그것은 제가 좀 나중에 김 의원님께 별도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잠깐 여기서 논리적인 함정이 있어요. 자, 우리가 사드를 조기에 배치하자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국방부 이야기대로라면 하루빨리 우리가 방어 능력을 갖추자예요. 그러면 배치가 문제가 아니라 방어 능력을 갖는 그 시점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이게 본질이죠. 단지 배치는 부수적 절차예요. 그렇다면 어느 시점을 통해 가지고 이런 걸 서두르면 작전의 운용의 완전성을 갖추느냐 이겁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요격 미사일이 있다 하면은 비축량도 있어야 될 겁니다. 후속 군수 지원까지 고려해서 그 전력의 완전성, 완전한 전력 발휘 이런 부분이 최종 목표라고 한다면 그 시점이 중요한 거죠. 그럴 거 아닙니까? 예. 자, 앞으로 사드 배치에 예정된 자세한 절차를 저한테 따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이 작전 운용 준비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우리가 알았어요. 예, 작전 운용한다는 거는 임무 수행 가능한 것을. 그러니까 배치까지 다 해봤자 결국 준비 과정에 지나지 않아요. 그 자체가 완결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배치를 서두를 일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한미 간에 아직 이건 해봐야 하는 거고 시점을 예상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런 어떤 그 예상 시점이 나올 때까지 전투의 완전성을 갖추는 걸로 충실히 준비하면 그만이지 뭐하러 이 대선판에 배치 자체를 서두르느냐. 이 전 과정을 다 같이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배치만 서두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답변을 못 하시고 계시는데. 답변을 못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드 체계의 작전 운용 준비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 아까 그 의원님이 지금 준비 안 되고 말씀하시는 그런 이거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임무 수행과 관련되는 얘기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충분히 사드 패트리어트로 방어가 가능하다. 이거 명백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마하 10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정확하게 고층에서 방어할 수 있는 걸 기술적으로 실험하고 검증했다는 얘기 저 여태까지 들어본 적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방어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북한이 가진 미사일이 몇 개입니까? 1000기가 넘어요. 1000기가 넘는데 이걸 일제 사격 방식으로 활용하면 사드 1개 포대는 48발의 요격 미사일밖에 없습니다. 재장전에 30분이 걸려요. 그러면은 1차로 북한이 미사일 쏘고 전화로 우리가 30분 후에 쏠 테니 준비하라고 알려줍니까? 그 사이에 북한 미사일이 몇 발인데 거기에다가 이게 사드 요격 미사일 한 발이 북한 미사일 한 발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한 발을 맞추려면 두세 발을 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다 재장전이 30분 걸리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예비 물량, 비축 물량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그 작전 운영도 굉장히 다른 자산하고 연계하고 통합해도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 100% 요격하는 기술이라는 건 없습니다. 단지 이건 확률의 싸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뭐든지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 그거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가지고 이 사드의 방어망을 돌파할 수 있는 북한의 다양한 재래식 위협의 수준을 간과한 것이다. 북한은 이런 방어망을 돌파할 이런 여러 가지 방책을 구상하기 때문에 오늘날 같이 미사일 종류가 많아진 겁니다.
왜 이렇게 14개, 15개 미사일, 이게 뭐 하도 많아 이제 기억도 못 하겠는데, 왜 이렇게 북한 미사일이 다종화됩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투발, 그 다음에 돌파 수단을 가지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또 사드가 이게 어떻게 패트리어트하고 하면은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까? 그 수준까지 가려면 이거 갖고는 안 되죠. 진실 아닙니까? 다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답변 좋아요. 드리겠습니다. 저기 제가 국정감사 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기술로 미사일을 미사일로, 그러니까 상대방이 총을 쐈을 때 나도 총을 쏴서 그 총알을 맞추는 이런 기술이 과연 실험되고 검증됩니다. 저는 아직도 그 수학적 원리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 문제는 계속된다고 보고 너무 이 성능을 과장하지 마. 이것도 제한적이다. 네. 충분히 방어는 없다는 겁니다. 예. 네, 답변하시죠. 미사일 방어를 100% 한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든 어느 자리에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드는 저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이 개발한 무기체계, 요격 무기체계 중에서는 가장 미사일 방어 확률이 높은 무기체계이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결국은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우리의 미사일 능력은 적의 미사일의 종말 단계에서의 그 속도하고 비행 속도하고 우리 미사일의 요격 미사일 속도하고의 관계에서 방어 가능한 그러한 수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통상 저희들이 이제 이런 그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적의 미사일 1000기를 우리가 갖고 있는 방어 미사일로 다 막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걱정은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만은 만약에 적이 미사일전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평시에도 상정할 수 있고 전시에도 상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적의 미사일을 요격 미사일로만 방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 킬체인이라든지 이런 다른 수단을 통해서 파괴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선 오해가 없도록요. 한두 가지만 좀 확인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이제 국방위원이다 보니까 이런 미사일 발사를 하게 되면 문자로도 이렇게 긴급하게 저희들에게 알려줘서 많은 참고가 되는데 거기 보면 7시 36분이라고 계속 이제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탐지 시점이라고 장관님이 말씀하시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저희가 오늘 배포된 자료 전에 저희 방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맨 앞에 있는 거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최초 포착 시간이 7시 37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배포한 자료는 7시 36분으로 정정이 되어 있어요. 단순히 오타일 수도 있는데 처음에 36분에 쐈다 그러고 37분에 탐지했다 그러면 앞뒤가 맞는 거라 처음에 우리는 좀 36분을 알았는데 미국하고 미국의 전략사령부하고 일본 방위성이 34분이라고 하니 서로 조율해보니까 34분이 맞아서 34분으로 정정한 거 아닙니까? 오늘 미사일을 4발을 쐈는데 미사일 쏜 그 간격이 시간 간격이 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제가 보고 받기로는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36분에 탐지를 해서 그걸 기준으로 발표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4발에 대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정보를 한미일이 검토한 결과 34분으로 최초 발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보고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36분에 쏘았고, 원래 준 자료에 보면 37분에 탐지했다고 했다가, 미국이나 일본 쪽 그 정보를 보고 34분에 쏘았고, 36분에 탐지한 걸로 정정한 거라면, 바로 잡은 거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판단하는 정보력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뒤처졌냐? 이런 질문도 가능한 거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왜냐하면 저희가 문자로도 받고 사실 자료도 미리 받아보면 아주 예민한 숫자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라 좀 지난번에 제가 비슷한 말씀 드렸는데 쓸데없는 데서 오해 안 하게 좀 주의를 좀 기울여줬으면 좋겠고요.
오늘 쏜 게 뭔지 잘 모르겠다고 한 거는 지난 12일 날 북극성 2형인가요? 그거 쏘고 나서 오전 발표, 오후 발표, 다음날 발표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신중한 태도인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이건 시간을 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밀 분석한다 이러면서 대체 언제쯤이면 이게 대체로 어떤 무기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이제 저희들이 현재 가용한 정보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아까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것이 필요해서 조금 더, 관련 정보를 좀 종합하고 또 우리 기술 파트에서 하는 그런 분석들을 종합해서 발표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뭐 하루 이틀이면 되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월 10일 날 북극성 2형도 다음 날 신형이라고 바로 잡은 거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3일 날 우리 김정대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새로운 미사일 실험을 예고했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이제 어느 지역에서 어떤 걸 쏠 건지 우리가 좀 예의주시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죠. 그러면 이게 동창리가 작년 2월 7일에도 여기서 미사일 발사를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지역, 예. 그죠. 근데 총리께서 얘기한 조속하게 완료하라는 거는 그거보다 더 땡기라는 겁니까? 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조속히 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한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같은 값이면 즉 기왕에도 뭐 최대한 서둘러서 하고 있다라는 게 여러 번 반복된 방침으로 밝혀졌으면 정상적으로 해라 이렇게 하면 오해 여지가 없을 텐데 무슨 문제만 생기면 사드 얘기 꺼내고 사드 빨리 배치하고 조속히 배치하면 마치 모든 게 해결되는 것처럼 사드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보는 것 자체는 좀 제가 볼 때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 오해를 좀 안 낳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사드는 유용한 하나의 무기 체계다 이런 정도 아닙니까, 그죠? 이것만 있으면 북한의 모든 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네. 자꾸 이렇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은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고요. 국방부도 좀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서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확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드의 작전 운용을 좀 가급적 빨리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걸 우리가 탐지한 게 7시 36분. 예. 그러면 미국이 탐지한 건 언젠가요? 미국이나 일본이 탐지한 시간은요? 우리가 제일 먼저 탐지했으니까 그 이후 시간, 우리가 통보해준 시간 이걸 기준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은 현재 그 탐지 체계로 이 부분을 탐지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네요. 그것을 제가 미국이나 일본이 탐지했다 못했다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그러니까 않고요. 우리가 지금 상황으로 이것만 보면 미국이나 일본에 기댈 상황은 아니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지 되죠? 또 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7시 36분에 탐지했고 그럼 발사한 게 7시 34분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이 그 미사일이 발사돼서 도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한 10여 분 정도. 약 10여 분 정도. 그러면 우리가 그걸 탐지해서 요격해서 만약에 우리한테 날라왔다라고 했을 때 요격하는데 우리가 이게 주어진 시간은 10분은 아니죠. 10분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의원님 이건 한 1000km 같지 않습니까? 예. 북한에서 만약에 우리 한국에 대해서 미사일 공격을 하면 사거리가 1000km 다 이내입니다. 다 이내예요. 그러니까 10분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오는 겁니다. 10분보다 훨씬 짧아요. 그러니까 도착한 게 1000km 가는데 도착하는 시간이 10분이었다면 우리는 그 1000km보다 가장 큰 사정거리가 400km, 500km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빨라요. 그럼 5분 안에 도착한다고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한다면요. 그럼 우리는 5분은 벌써 미사일이 떨어졌을 시간이고 그러면 우리 미사일이 위에 떠 있을 때 요격해야 되기 때문에 5분보다 더 빠른 시간에 요격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약 3분 사이에는 요격을 해야 하네요. 지금 정확히 몇 분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 비행 시간 이내에 우리가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보니까 이게 마하 3.5의 미사일인데요. 이 미사일이 1초에 1.7km, 1700m 정도를 가요. 그래서 이것은 1000km를 달렸다. 1000km를 날랐다. 그걸 좀 예의주시했습니까? 이 신문에서, 노동신문에서 뭔가 쏘겠다고 한 이후에? 예, 뭐 그곳을 포함해서 몇 군데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미리 이제 몇 군데 예정지로 봐서 이런 데서 아마 쏠 거다 이렇게 예정해서 들여다보면 거기서 대체로 뭘 쏠 거다 뭐 이런 것들이 좀 탐지가 안 됩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쏠 거라고 정확하게 탐지하는 것은 뭐 그렇게 될 경우도 있고 또 좀 제한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34분에 쐈다면 뭐 최소한 몇 분 전에라도 그 움직임이라는 게 이런 게 좀 보입니까?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우리의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보 자산의 활동 시간과 그쪽의 활동 시간과 이런 것들이 서로 매칭되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바로 임박해서 그런 것들을 정확히 확인한다는 것은 그럴 수도 있고 제한되는 점도 많고 그 진행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고서 우리가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도 제가 왜 드리냐면 쏘고 나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쏘기 전에 알아야 우리가 저거 있잖아요. 킬체인이라고 미리 때리는 작전 개념이 있으니까 전혀 모르면 뭐 킬체인이라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혹시라도 이게 뭐 단문 얼마 전이라도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는 게 우리한테 지금 잡힌 게 있느냐를 좀 여쭙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한미 간에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 말씀하신 거 제가 이해하겠고요. 오늘 아침에 NSC 회의가 있었는데요. 황교안 권한대행께서 사드 배치를 조속하게 완료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하는데 맞죠? 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제가 뭐 더 말씀드릴 게 없는데 자꾸 이렇게 조속하게 완료하라 이러니까 제가 국방부에 문의한 바로는 지금도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하겠다는 거잖아요.